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 기술이랑 금융이 정말 빠르게 얽히면서 변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AI 코딩 도우미 공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그 달러 패권 전략하고 맞물린 스테이블 코인 논란, 또 중국의 양자 보안 기술까지. 와, 진짜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아요. 이 자료들 쪽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 기술들이 뭐랄까 그냥 각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우리 일상이나 경제 전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걸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맞춰가는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VS 코드용 GitHub 코파일럿 챗 확장을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고요? 이게 코딩할 때 옆에 AI 비서가 딱 붙어 있는 셈인데 이걸 왜 그냥 다 열어주는 걸까요? 기술이 그냥 좋아져서 그런가요? 기술 발전도 물론 이유가 되죠. 요즘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요. 특정 프롬프트 전략 같은 걸 굳이 숨길 필요가 좀 줄어든 면도 있고요. AI UIDIX 디자인도 다들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아,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니까?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VS 코드라는 이 개발 도구 안에서 AI 생태계를 확 키우려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더 쉽게 AI 기능을 쓰고 또 개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데이터 수집 투명성 문제나 보안 위협 같은 거에도 같이 대응하자 이런 거죠. 아하,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큰 그림이군요. 그쵸. 결국은 MS가 개발 기능 하나하나의 우위보다는 VS 코드 자체를 AI 개발의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거죠. 코파일럿 공개는 뭐랄까 미끼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판을 키우려는 전략이네요. 근데 금융 쪽으로 넘어가 보면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걸 밀어붙이려 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게 달러 패권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코인은 1달러 이런 식으로 특정 법정화폐 가치에 딱 연동되도록 설계된 거잖아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이걸 활성화해서 국제결제망의 한 축으로 만들고 또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건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달러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국경 간 송금 싸고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가상자선 시장에서는 거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물 결제 시도도 계속 늘고 있고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98%가 달러 기반이고 테더 USDT랑 서클 USDC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죠. 와, 98%나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체 통화가 있는 곳에서는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이게 논란이 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널리 쓰이게 되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원화의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실제로 국내 거래액만 봐도요. 올해 1분기에 벌써 60조 원을 넘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16배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벌써 환율이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게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서 규제안이 논의 중이긴 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이해 충돌이나 부패 가능성 같은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제동을 걸면서 상원 표결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군요. 그렇죠. 외국 자본이 연계되어 있다거나 불법 자금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게다가 안정성 문제도 이게 100%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예전에 SBB 사태 때 서클 USDC 가치가 잠깐 1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뭐랄까 안전벨트가 사고 자체를 막아주진 못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혁신적인 기술인데 규제나 안정성 문제가 참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진짜 혁신과 통제 사이의 줄다리기 같아요. 이런 기술 경쟁은 근데 보안 분야에서도 아주 치열하죠. 중국이 양자 보안 기술에서 앞서 나간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중국 차이나텔레콤이요, QKD랑 PQC 이 두 가지 기술을 합쳤어요. QKD랑 PQC요? 그게 뭐죠?
QKD는 양자 키 분배라고 해서 양자 원리를 이용해서 비밀 키를 아주 안전하게 공유하는 기술이고요. PQC는 양자 내성 암호라고 나중에 나올 엄청 강력한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암호를 말합니다. 아하, 양자 기술을 두 겹으로 쓴 거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베이징하고 허페이, 1000km 떨어진 구간에서 통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해킹이 이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양자 기술을 이렇게 이중으로 적용한 건데 자기들은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다 됐다고 발표했어요. 내년에는 새로운 양자통신 위성도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와, 양자 기술을 이중으로 쓴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이게 그럼 당장 우리 보안 환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미래 기술 주도권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가 언젠가 양자 컴퓨터 때문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PQC 개발 경쟁이 치열한 건데 중국은 거기에 더해서 QKD까지 결합해서 현재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보안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거죠. 미래 디지털 사회의 보안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걸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AI 개발 도구에서 디지털 달러 논란, 또 미래의 양자 보안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이 결국 기술이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기술들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속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겠죠. 당장 우리의 일하는 방식,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심지어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처럼 기존 질서를 확 뒤흔들 잠재력이 큰 기술에 대해서는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그러니까 규제와 혁신 사이의 현명한 줄타기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를 그냥 좋게만 보거나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내용들이 당신께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만약에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결제 수단이 된다면 당신의 소비 습관이나 자산 관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원활하는 우리 돈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들로 찾아뵙겠습니다.